삼성 반도체 사업의 위기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요? 파운드리 관련 투자 중단 소식부터 공채 포기 소식과 함께 남겨진 과제들까지 빠르고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1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경영 진단 이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바로 평택 공장과 미국 테일러 공장의 투자 중단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지원금 축소와 관세 이슈를 비롯해 수율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멈춘다는 것이죠. 4분기에만 2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비롯해 지난해 최대 5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나왔었지만 이처럼 투자 중단 또는 축소 소식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사업은 몇 년 뒤를 바라보는 중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당장의 투자 중단은 몇 년 뒤에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TSMC가 무려 1,000억 달러의 추가 투자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삼성의 투자 중단 소식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뒷이야기로 삼성 내부에서 파운드리 관련 발음 논란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P 발음을 하지 말고 F 발음을 해서 고객사의 혼란에 초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라는 단어는 있어도 파운드리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데다 고위급 삼성 임원의 영어 발음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때 아닌 발음 논란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샘성이나 샘숭으로 부르고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평택과 테일러 공장의 투자 중단 소식도 지금까지 파운드리로 알고 짓다가 뒤늦게 파운드리로 고치느라 나온 것이냐는 비아냥의 목소리까지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엑시노스 개발이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질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개발을 진행해왔던 엑시노스를 앞으로 MX 사업부에서 이관받아서 자체 개발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영진단을 통해 나온 조직 개편안 가운데 하나로 대대적인 경영진 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더해 사업 자체를 이관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MX 사업부의 독립적이고 차별화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동시에 이관 과정에서의 잡음과 논란도 예상되는 만큼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논란은 시스템 LSI 사업부의 상반기 신입 공채가 없다는 것인데요.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는 매년 신입 공채를 진행한 데 더해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신입을 채용하기보다는 내부적인 조직 개편과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뒷이야기로 삼성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금방 유출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중간 성과 보고를 하라거나 다른 부서와 협업이나 소통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사내 정치 싸움까지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능력에 따라 파격적인 보상을 해주지만 삼성은 그러한 보상이 차등 대우라면서 반발이 나온다는 점에서도 인재 유출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장기적 프로젝트와 도전 정신의 부족도 있는데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도전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부적인 조직 문화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점에서 인재 유입보다 앞서서 조직 개편에 몰두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삼성이 뒷걸음만 치는 것은 아닌데요. 최신 2나노 공장의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며 TSMC와 경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산 능력과 수율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게이트올 어라운드 기반의 3나노를 선보였지만 결국 수율 문제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2나노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TSMC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애플과 AMD 등의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가운데 초기 수율이 무려 60%에 달할 만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주력으로 내세웠던 GAA를 2나노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TSMC가 삼성이 실패한 GAA 기술까지 선점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뒷이야기로 과거 삼성은 일본에서 먼저 개발을 발표하면 곧바로 삼성의 양산 소식으로 놀라움을 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삼성이 먼저 개발했다고 발표하지만 정작 양산은 TSMC가 먼저 하거나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시장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지나치게 빠른 기술 개발과 양산 목표 설정으로 공정 안정화에 더해 충분한 기술 검증을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빠르게 가기보다는 바르게 가야 하지만 삼성의 성급함이 화를 불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역시나 끝없는 추락세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만 하더라도 19.1%의 점유율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던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에는 8.2%로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중국의 SMIC와 화홍 반도체는 큰 폭으로 성장하며 삼성의 점유율을 따라잡고 있는데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 4분기 전세계 파운드리 매출액은 9.9%나 증가했지만 삼성은 오히려 1.4% 하락하며 뒷걸음을 치는 상황입니다. 반면 TSMC는 14.1% 늘어난 268억 달러의 매출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에도 차별화된 공급 능력과 선단 공정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보일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파운드리 사업은 수율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수율로 시작해서 수율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수율이 잘 나와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납기도 맞추고 고객들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고객사는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성능을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뒷이야기로 지난 2022년 여름 삼성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발표했는데요. 머리카락 10만 분의 3이라는 매우 작은 크기로 가장 앞선 반도체 공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매출 성장률이 85%에 달한다거나 고객사를 3배 이상 늘린다거나 구글과 애플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에 찬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수율 확보라는 단 하나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 GAA 신기술 도입에도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수율에 올인해야 하고 수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TSMC와 경쟁하려는 목표 이전에 내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부의 적과 싸우면서 동시에 외부의 적과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분명 파운드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매년 10%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비롯해 2030년에는 1000조가 넘는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자체 반도체 개발과 생산은 놀라운 시너지를 불러온다는 점에서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커질수록 효율성은 떨어지고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TSMC와 엔비디아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들도 존재하는데요. 삼성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사업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삼성이 지금의 위기를 발판 삼아 5년에서 10년 뒤에 웃을 수 있을지, 지금의 어떤 사소한 선택이 삼성을 놀랍게 변화시키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였습니다.